7시 오늘 제주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과 뜨거운 지역 현안을 놓고 주요 정당의 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는 연속 대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연 순서는 출연자들의 일정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자로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위원장님께서 지난 10월에 직무대행에 임명하셨으니까 6개월 남짓 되셨고요. 지난 총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정치 입문하신 지가 3년째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016년 총선 출마, 2018년 도지사 출마, 그리고 도당위원장 역할을 쭉 해오는 과정이 개혁과 실용에 제대로 된 중도 정치를 제주에 뿌리 내리는 그런 과정이었다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번 도지사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지역구 한석, 우리 강충용 도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한석, 한영진 의원 당선시켜 주신 그 도민들의 뜻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최대 이슈 아무래도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출마 결심 좀 하셨는지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할 거고요.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당시에 그 과분하게 지지를 보내주셨던 지역 주민 유권자분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 제주 지역 총선의 변수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무소속인 원희룡 지사의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 볼 때 원지사와의 이 관계 설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변수가 된다는 건 원희룡 지사가 선거에 개입한다 이건 아니고 원희룡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원희룡 지사의 당적 그 변동이 있다면 영향을 받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전 이해를 하는데요. 원희룡 지사 사실은 도지사로 끝마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게 많은 도민들의 평가고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원희룡 지사가 총선 전에 차기 다음의 정치 일정 때문이라도 당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와 평가 때문에 이제 원희룡 지사의 이제 거취가 이제 변수가 된다 보는 건데요. 원희룡 지사가 국회 4월 1일 날 자유와 공화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체가 창립이 될 때 가서 보수 야당은 과거에 잘못된 역사의 실책, 그 망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두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권력의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을 배반하고 촛불을 팔아먹는 집권 세력이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현재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당내 합의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커지고 있는데요. 안유 공동대표 체제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통합 정신에 기초해서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 혹은 개혁적 중도 보수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당연히 전 원희룡 지사가 우리 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을 만났어요. 저희 당에. 원희룡 지사하고 되게 가까이 오시는데 아까 그런 그림, 개혁적 중도 보수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원희룡 지사 당연히 함께 할 거다. 그런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지금 KBS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5% 안팎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반등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당이 좀 오를 때 여론조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나올 때마다 참 도민 여러분의 그 지지 평가 보면서 마음 무겁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요. 반등 전략 이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부터 정치를 국민의당부터 해왔는데 툭하면 적폐, 툭하면 빨갱이, 툭하면 북한, 이념 대결, 진영 대결 지쳤지 않습니까? 도민들께서 진절이 나고 있고 최근에 그런 정세가 또 확산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과 실용의 강력한 중도 정치를 제대로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반등 전략이라면 전략이고요. 그걸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당내에서는 현 지도부가 아니라 안철수, 유승민이 그 두 지도자가 이 당을
합쳤기 때문에 대주주이기 때문에 손잡고 위기를 극복해라, 함께 나서라 그런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저희 당을 새롭게 볼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럼 제주에 좀 초점을 맞춰서요. 네. 내년 총선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제주 경제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근데 국회가 그동안 일을 못했다. 일 좀 하는 국회의원 좀 뽑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국회 좀 보내자. 저는 총선의 의미 도민들이 거기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주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 그리고 공황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제주의 관광업 그리고 이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침체를 입고 있는 자영업 이런 제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국회에 가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16년 동안 국회 권력 독점했지만 성과 별로 없다. 이게 도민들의 주 평가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 이념 대결에 너무 그동안 소진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4.3 추념식에 와서까지도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약속하는 말씀 없었습니다. 이념에 치우친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특별법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4.3 특별법 지금 국회 통과가 여전히 안개 속이거든요. 가장 큰 정치적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죠. 지난번 권은희 저희가 이제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저희 도당이 시한을 마련하고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법안 심사 소위에 권은희 의원이 들어가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심사 소위를 했는데 정부 답변이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배보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자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답변만 하니 법안 심사가 앞으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를 설득해야 될 1차적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뭐 했습니까? 오영훈, 강창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분명한 입장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의 4.3 특별법 통과에 비협조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에는 진부한 사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 좀 전향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부터 이에 대한 입장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 듣고 싶지만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예. 앞으로의 행보도 예. 기대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